오늘 뉴욕주 상하원 예비선거가 열렸습니다. 정승진 후보가 출마해 토빈 스타비스키 의원과 맞붙는 제16선거구에 한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날 뉴욕과 뉴저지 인근에서 휘영청 둥근 보름달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제70차 유엔 총회가 13일 맨해튼 유엔 본부에서 개막했습니다. 허리케인 샌디 이후 진행됐었던 브루클린 레드훅 워터프론트 재개발 프로젝트의 완성본 모형이 공개됐습니다. 뉴욕주가 소상인 근로자들의 안전과 권리를 위한 소상인 교육을 실시합니다. 건강 이상설이 민주당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3일 KBTV 뉴스투데이를 시작합니다. 오늘 뉴욕주 상하원 예비선거가 열렸습니다. 이번 예비선거에서는 주 상하원 의원과 지방법원 판사 등 11월 본선거에 나설 뉴욕주 주요 선출직의 각 당 후보를 결정하는 날입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정승진 후보와 토빈 스타비스키 의원과 맞붙은 제16선거구에 한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6선거구 윤나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뉴욕주 상하원 예비선거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구는 단독 후보거나 각 당에서 한 명씩만 출마해 오늘 예비선거가 치러지지 않은 반면 16선거구는 2명의 후보가 출마해 오늘 예비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각 후보들도 오늘 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먼저 정승진 후보는 약 2시 15분경 플러싱에 위치한 투표소를 찾아 시종일관 웃는 모습으로 투표를 진행한 뒤 자신을 도와준 많은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많은 후원을 보내주신 여러 유권자분들 또 우리 여러 어르신들 또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저께 이제 오늘 선거를 준비하느라고 많이 잠을 자지는 못했는데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가득하고요. 이제 저녁 9시까지 이 투표소가 문을 열게 됐는데 그때까지 또 열심히 다니면서 캠페인을 하고 유권자들을 만나고 또 오늘 저녁 때는 겸손하게 또 우리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빈 스타비스키 의원은 약 5시경에 레고파크에 위치한 투표소를 찾아 투표를 마쳤습니다. 투표는 오늘 밤 9시까지 진행됐으며 선거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인 최초로 뉴욕주 상원 의원이 탄생할 수 있을지 결과가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제16선거구 투표소에서 KBTV 윤나리입니다. 한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날 뉴욕과 뉴저지 인근에서 휘영청 둥근 보름달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추석 당일 15일 뉴욕과 뉴저지 일원 대부분의 지역에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시각은 15일 오후 7시 10분 정도로 예상됩니다. 한편 기상청은 15일에는 완벽한 둥근 달을 보기 힘들 것이라며 완전하게 둥근 달은 17일께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제70차 유엔 총회가 13일 맨해튼 유엔 본부에서 개막했습니다. 유엔 총회 개막으로 맨해튼 곳곳의 도로가 통제돼 맨해튼 운전할 때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유엔 총회는 13일 시작해 오는 26일까지 계속됩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맨해튼 도로 폐쇄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무작위로 폐쇄될 수 있습니다. 허리케인 샌디 피해 이후 진행됐었던 브루클린 레드훅 워터프론트 재개발 프로젝트의 완성본 모형이 공개됐습니다. 김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글로벌 엔지니어링 그룹인 에이컴이 계획 중인 브루클린 레드훅 워터프론트 재개발 완성 모형을 미리 선보였습니다. 오늘 공개된 재개발 프로젝트 계획안은 4만 5천여 가구가 새로 들어서고 항구를 따라 아름다운 정원이 들어섭니다. 새로 들어설 다수의 아파트 중 25%가량을 저렴한 주택으로 설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에이컴은 레드훅 워터프론트 재개발 규모가 맨해튼 배터리파크 시티 면적의 2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레드훅 워터프론트는 일부 지역이 지난 2012년 허리케인 샌디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오늘 공개된 재개발안은 로어 맨해튼과 레드훅을 잇는 지하철 1번 라인의 확장 터널 공사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뉴욕 주정부가 소상인 근로자들의 안전과 권리를 위한 소상인 교육을 실시합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소상인 업주들이 주정부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500만 투입되며 이민 근로자의 고용 비율이 높은 산업 부문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소상인 교육 프로그램 실시는 정부의 소상인 단속에 앞서
관련된 법규 교육과 계몽이 선행돼야 한다는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헬스 리퍼블릭이 내년도부터 오바마케어 개인 건강보험 상품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발표함에 따라 내년 뉴저지주에서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사가 호라이즌 블루크로스 블루쉴드, 아메리헬스 등 두 곳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들 보험회사들은 내년 보험료 인상도 고려하고 있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USN 뉴스앤 월드가 2017년 미국 내 종합 대학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다수의 학교들이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보도에 김예은 기자입니다. 매년 신학기에 미국 대학 평가 전문 매체인 US 뉴스앤월드가 발표하는 미국 종합대학 순위 2017년 판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공개된 대학 순위엔 다수의 뉴욕과 뉴저지 종합대학들이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먼저 뉴저지에 위치한 프린스턴 대학이 6년 연속 미국 최고 대학의 영예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콜롬비아 대학이 4위를 차지했고 뉴욕주에 위치한 코넬 대학이 15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밖에도 맨해튼에 위치한 뉴욕대가 36위에 이름을 올렸고 시라큐스 대학은 60위에 올랐습니다. 뉴욕 내 총 21곳의 종합대학이 미국 전체 종합대학 순위 200위권 이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뉴저지는 1위를 차지한 프린스턴대 이외에도 71위를 차지한 러커스 대학과 71위를 차지한 스티븐스 과학기술대학 등 총 7개의 대학이 200위권 이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어제에 이어 마이클 혼다 연방 하원의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클 혼다 연방 하원의원과 2007년 미의회에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이 채택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 김동석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어제는 동포사회에 전개되고 있는 혼다 의원 돕기 캠페인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어제 시청하시지 못한 분들을 위해 마이클 혼다 의원에 대해 다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마이클 혼다 의원에 대한 소개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클 혼다 의원 일본계 3세에 가까운 2세 의원이십니다. 올해 75 되셨죠. 그리고 16년째 8선 의원이십니다. 이제 이번 선거가 9선이고요. 사실 마이클 혼다 의원이 한인들한테는 2007년도 위안부 결의안이라는 걸 같이 했기 때문에 많이 알려졌지만 사실 그것보다 마이클 혼다 의원은 어떻게 해서 연방의회에서 이 명성이 있는 정치인인가 하면은 인권 문제에 제일 앞장서시는 분이고 특히 없고 약한 사람들, 인종적으로는 소수계들, 아시안 여기에 있어서는 정말 그 역사적인 업적을 내신 그런 마이클 혼다 의원이시죠. 이분은요 2살 때 일본이 미국을 진주만 공격했을 때 미국이 화가 나서 일본계들을 다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갓난아기 신분으로 가족하고 같이 그 수용소에 한 2년 갇혀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런 경험, 기억이 있기 때문에 평화만이 살 길이다. 아시아에서 일본이 저질른 전쟁에 대해서 역사 진실 앞에서 겸손하게 인정하고 사죄해야만 된다라는 건 이분의 정치 철학의 가장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안부 문제에 나와가지고 일본계면서도 한인들하고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 3선을 지나면 우리가 이변이 없는 한 다음 선거는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된다, 당선이 된다, 뭐 이런 통념이 있는데요. 이 혼다 의원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8선 의원인데 뭐 말하자면 거물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가 왜 이렇게 갑자기 어려워졌는지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이게 지금 일본이 마이클 혼다 의원이 일본의 그 전쟁을 일으킨 집단이 권력을 지금 갖고 있는데 전쟁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하라 그러는 미국의 공식적인 연방 정치인들의 그 만장일치 결의안을 만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총리가 그 당시 결의안 당시에 일본 아베가 총리였었는데 그 총리가 그런 이유 때문에 미국과 일본 관계가 흐트러지니까 일본에서
자기 선거가 져가지고 총리직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도에 다시 총리직에 복귀하면서 워싱턴에서 마이크 혼다라는 사람을 현직에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이런 생각에 2013년서부터 마이크 혼다 의원을 낙선시키려는 이런 움직임이 시작돼가지고 지금 만 4년 만에 혼다 의원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활동을 하실 때 전국에 있는 우리 한인 동포들하고 같이 역사 진실이고 여성 인권이고 이렇게 일을 하셨기 때문에 연방의회 안에서는 한인들이 이렇게 마이크 혼다 의원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전국에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마이크 혼다 의원을 지키고 의리를 지키는 거 아닌가. 이게 지금 435명 연방 하원 의원들의 이번 선거에서 주목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다 의원하고 같이 의리를 지키는 게 중요하고 또 다른 모든 의원들한테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정치인들하고서 같이 일을 했으면은 의리를 지키는 그런 그 커뮤니티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이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번 선거가 중요하고 한인들이 이분의 선거를 반드시 도와야 된다. 이런 거 당위성이 있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을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myhonda.com, myhonda.com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굉장히 친절하게 잘 나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요 자막에 나가는 저한테 이 뉴욕 지역에서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제가 방법을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646-523-6065 이 전화 주시면은 혼다 의원 돕는 캠페인에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되더라도 그 일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이 생긴다면 망설이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겠지요.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을 미의회 발의 채택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마이클 혼다 의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내일도 이어집니다. 사건과 사고입니다. 지난달 2일 퀸즈에서 조깅을 나간 뒤 변사체로 발견이 된 30세 여성 카리나 베트라노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그녀가 살해당하기 전 마지막 모습이 담긴 감시 카메라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이날 그녀는 그녀의 집 인근 하월드비치 스프링클릭 공원으로 조깅을 나간 뒤 연락 두절됐고 몇 시간 후 하월드비치의 습지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그녀가 성폭행을 당한 뒤에 살해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욕시경과 그녀의 가족들이 범인 정보 신고 부탁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한 달 반이 넘도록 아직까지 용의자 검거에 아무런 진척이 없어 수사는 미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빌 브레튼 뉴욕시경국장은 이번 일의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현재 카리나 베트라노 성폭행 살해 사건 용의자 제보 신고 현상금은 $300,000가 넘습니다. 브루클린에서 22살 여성이 칼에 찔려 사망했습니다. 사건은 어젯밤 12시 45분에 브루클린 브라운스빌에서 발생했고 이 여성은 칼에 복부를 찔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직 사망 원인이나 용의자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제 오후 맨해튼 조이 버거바에서 밥을 먹던 여성이 식당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1층에 위치한 이 식당은 앞 창문 바로 앞에 지하실과 연결되는 금속 판넬을 만들어 놓고 있었는데 피해 여성은 남편과 함께 식당에 방문했다. 이 구멍에 빠져 약 8피트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약 2스퀘어핏 문으로 여성을 구출했지만 부상이 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식당은 렉싱턴 애비뉴와 100번가의 교차 지점에 있으며 현재 판넬은 닫은 뒤 그 위에 테이블을 올려놓고 영업 중에 있습니다. 이제는 낯선 사람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주는 일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브루클린에서는 20대로 보이는 한 남자가 12살 학생의 휴대전화를 빼앗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20대 남자는 어제 아침 7시 30분에 학교로 향하는 12살 학생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한 뒤 학생이 돌려달라고 하자 칼을 꺼내 위협하며 달아났습니다. 뉴욕시경은 이 남자가 쇼어파크웨이의 서쪽에서 달아났다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 남자는 5피트 8인치의 신장이며 160파운드 정도의 체격입니다. 수염을 기르고 있었으며 당시 파란 줄무늬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지난 10일 맨해튼 미드타운 피프스 애비뉴 발렌티노 매장 앞에서 한 남성이 길을 지나는 무슬림 여성의 브라우스에 불을 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이날 오후 9시경 무슬림 전통 의상을 입고 길을 걷던 이 여성의 소매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 무슬림 여성은 그녀 옆에서 라이터를 손에 쥔 한 남성을 봤고 이 남성은 이 여성의 소매에 불이 붙은 뒤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검은 탱크탑과 검은 바지를 착용한 이 남성이 이스트 54가 쪽으로 달아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뉴욕 국제공항의 터미널 C에 위치한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의 전원 공급이 중단돼 고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어제 5시 5분 첫 번째 전원이 차단됐다. 5시 45분 다시 공급됐지만 다시 15분 뒤인 6시에 전원이 끊겼다가 7시 30분이 돼서야 복구됐습니다. 이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비행은 90분 이상씩 지연됐고 6개 항공편은 아예 취소됐습니다. 수백 명의 승객들이 지연된 항공을 기다리거나 항공 정보를 기다리느라 뉴욕공항은 일대 혼잡을 겪었습니다. 관련 업체는 전원 공급 중단의 원인을 아직까지 찾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8월 30일 맨해튼의 어퍼웨스트에서 수도관이 파열돼 주변이 침수 피해를 입었었는데요. 어제 새벽 2시에는 브루클린 7번가의 수도관이 깨졌습니다. 이로 인해 버클리 플레이스로부터 세인트 존스 플레이스에 이르는 7번가에 일시 급수 중단 사태가 빚어졌다. 물 공급이 재개됐습니다. 다만 오늘 아침까지도 도로에는 피해가 남아있어 이 지역을 지나는 D67, D69 버스는 오늘 하루 종일 우회했습니다. 시중에 파는 과자 속에서 거미가 나왔습니다. 어제 롱아일랜드의 린허스트에 사는 에릭 수아 씨가 9살 딸에게 간식으로 준 바닐라 와퍼 쿠키에서 거미가 발견됐습니다. 이 과자는 린허스트에 위치한 알디마트에서 판매됐으며 거미가 나온 쿠키를 보고 찾아간 수아 씨 부부에게 알디는 $5짜리 쿠폰을 건넨 것으로 알려져 더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이 과자에 거미가 어떻게 들어가게 됐는지는 조사 중에 있습니다. 옷을 사러 가면 탈의실에서 옷을 입어보게 되죠. 이 탈의실이 공용 탈의실인 곳도 종종 있는데요. 한 남자가 이 공용 탈의실에 남녀 모두가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여성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뉴저지 브릭에 있는 타깃에서 이 남자는 탈의실에 들어간 뒤 다음 칸으로 연결되는 칸막이에 휴대전화를 걸어놨다 여성들이 옷을 갈아입은 모습을 찍은 뒤에 차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경찰 당국은 CCTV에 찍힌 이 남자의 차를 단서로 남자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차는 검은색 BMW 차량으로 경찰은 이 남자에 대한 제보를 전화로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미국과 해외 단신 전해드립니다. 건강 이상설이 민주당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클린턴이 지난 11일 맨해튼의 그라운드 제로에서 열린 9.11 추모 행사 도중 어지럼증으로 휘청거린 데다 폐렴 진단을 받은 사실이 공개된 뒤 나온 각종 수치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CNN의 대선 예측 프로그램인 정치 예측 시장은 클린턴의 승리 가능성을 지난 9일 72%에서 12일 58%로 떨어뜨렸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의 건강 이상설이 확산하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긴급 사태를 대비한 대안 후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국위원회를 지낸 파울러는 민주당이 긴급사태 대책 마련 없이는 선거를 계속 끌고 나가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며 긴급사태용 대안 후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대안 후보로는 버니 샌더스 의원과 현재 부통령인 존 바이든,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킴 케인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산 열연 강판에 대해 최고 61%의 반덤핑 상계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미 국제무역위원회는 12일 한국과 호주, 브라질, 일본, 네덜란드, 터키, 영국 등 7개 열연 강판에 대한 관세 부과에 찬성한다는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국제무역위원회는 무역으로 인한 미국의 산업 피해를 평가하는 독립적인 기구로 사법기관에 준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의 석유 천연가스 기업들이 대거 파산하면서 은행 등 채권자들이 큰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이들 기업의 파산 사례 가운데 15건을 분석한 결과 채권자들은 장부가의 21%만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수율이 이처럼 낮은 것은 파산한 기업들이 매각하는 석유와 천연가스 자산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약한 데다 2014년 하반기까지 지속된 환란기에 업계가 차입을 대폭적으로 늘리면서 채무 수준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상대 회사의 직원을 채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혐의로 미국에서 민사소송을 당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LG전자의 전 영업 매니저로 그는 LG와 삼성전자가 실리콘밸리에서 상대 직원을 고용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는 두 회사가 반독점법을 위반해
보수 상승을 억누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번 소송을 캘리포니아의 다른 LG와 삼성 직원까지 참여하는 집단 소송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 LG와 삼성은 입장 밝히기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미 최초로 농장 근로자들에게 초과 수당을 지급합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농장주가 농장 근로자들에게 초과 근무 수당 지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캘리포니아주 농장주들은 앞으로 하루 10시간 또는 일주일에 60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들에게 해당 초과 시간에 맞춰 정규 시급의 1.5배인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2019년부터 단계적인 시행을 거쳐 202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효력을 발휘합니다. 영국에서 13일 5파운드짜리 플라스틱 화폐가 시중에 풀렸습니다. 휘어질 수 있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새 화폐는 종이로 만든 기존 지폐보다 더 깨끗하게 보관할 수 있고 더 오래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앙은행인 영란은행 마크 카니 총재는 접어서 지갑에 넣거나 주머니에 구겨져도 지폐보다 더 오래 쓸 수 있고 세탁기에 넣어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쉐보레의 순수 전기차 볼트 EV가 미 환경청으로부터 1회 충전 주행거리 238마일을 인증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앨런 베이티 GM 북미시장은 쉐보레는 올해 초 볼트 EV의 양산 모델을 공개한 바 있는데 불과 몇 달 만에 비전을 선보이게 됐다며 볼트 EV는 올해 안에 미국 내 쉐보레 전시장에 전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이어집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요즘 아침과 저녁 공기 선선한 걸 보면 완연한 초가을을 실감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낮 공기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한낮 기온 더 올라 9월의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대체적으로 화창한 가운데 늦은 오후에 낀 구름이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로 발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날 낮 최고 기온 화씨 89도, 섭씨 32도, 밤 최저 기온 화씨 63도, 섭씨 17도로 예측됩니다. 15일인 목요일은 온종일 아주 맑고 화창할 것으로 보입니다. 낮 기온도 많이 내려가 비교적 서늘하겠습니다. 이날 낮 최고 기온 화씨 77도, 섭씨 25도, 밤 최저 기온 화씨 62도, 섭씨 17도로 예측됩니다. 16일인 금요일도 맑고 청명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이날 낮 최고 기온 화씨 76도, 섭씨 25도, 밤 최저 기온 화씨 65도, 섭씨 18도로 선선하겠습니다. 17일인 토요일은 대체적으로 화창한 날씨 계속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화씨 79도, 섭씨 26도, 밤 최저 기온 화씨 70도, 섭씨 21도로 예측됩니다. 내일은 한낮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저녁 시간 천둥번개 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은 9월의 덥고 습한 날씨의 끝자락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9월 13일 보내드린 KBTV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KBTV 뉴스투데이는 다음 날 오전 7시 30분에 재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